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평생을 자식들 위해, 또 가족들 위해 정말 땀 흘려 일하시면서 모신 그 소중한 노후 자금, 요즘 어떻게 잘 지키고 계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내 돈은 은행에 넣어졌으니까 제일 안전하지 하고 생각하실 거예요. 네, 물론 그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요. 하지만 은행에 그냥 넣어두기만 한다고 해서 내 돈이 저절로 불어나고 또 안전하게 지켜지는 시대는 아쉽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행에서 혹시 먼저 전화 와서 어머님, 지금 이 상품보다 더 좋은 게 나왔는데 이걸로 바꾸시면 이자를 몇십만 원은 더 받으실 수 있어요. 라거나 아버님,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하셔야 세금을 한 푼도 안 내십니다. 하고 살갑게 챙겨주던가요? 아마 그런 경험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은행은요, 우리가 먼저 똑똑하게 물어보고 또 당당하게 요구하지 않으면 절대 자기들에게 불리한 정보는 먼저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은행의 그 두꺼운 금고문 뒤에 꽁꽁 숨겨져 있던 비밀들을 활짝 열어젖히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의 피 같은 노후 자금을 지키는 세 가지 핵심 비밀, 지금부터 제가 속 시원하게 하나하나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얼마 전에 정말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를 찾아오셨던 72살 박영자 어머님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제 손을 꼭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선생님, 저 이제 어떻게 살아요? 하고 물으시는데 정말 제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시장에서 일하시고 받은 퇴직금 7천만 원을 은행예금에 고이 넣어두셨대요. 그런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갈 때마다 몇십만 원씩 빼서 쓰고 갑자기 추운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나면 수리비로 또 목돈이 쑥 빠져나가고 또 명절에 손주 들어오면 너무 예쁘니까 용돈이라도 쥐어주고 싶은 게 우리 부모님들 마음이잖아요. 그렇게 야금야금 쓰다 보니 글쎄 2년하고도 반년 만에 통장에 달랑 2천만 원만 남은 겁니다. 무려 5천만 원이 공기 속으로 사라져 버린 거죠. 어머님께서는 매일 밤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걸 보면서 이러다 내가 나중에 자식들한테 짐덩어리가 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에 잠을 한숨도 못 주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정말 가슴이 아팠던 건 뭐냐면 어머님께서 은행에 가셨을 때 오늘 제가 알려드릴 딱 세 가지만 알고 물어보셨더라면 지금쯤 원금 7천만 원은 통장에 그대로 있으면서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이자로 마음 편하게 생활하고 계셨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네, 바로 이 화면을 한번 봐주세요. 우리의 노후는요, 딱 이 두 갈래 길 위에 놓여 있습니다. 왼쪽 길은 박영자 어머님처럼 돈이 필요할 때마다 원금이라는 소중한 누구를 허물어서 쓰는 불안한 노후입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돈이 계속 새어나가죠. 통장 잔고를 볼 때마다 한숨부터 나오고요. 하지만 오른쪽 길을 보세요. 원금이라는 든든한 금고는 자물쇠로 꽉 잠가두고 그 금고에서 매달 따박따박 나오는 이자로 마음 편안하게 생활하는 노후입니다. 오늘 제 설명을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딱 한 걸음만 용기를 내시면 우리 모두 저 불안한 왼쪽 길에서 평안한 오른쪽 길로 건너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내용의 순서입니다. 첫째, 왜 자꾸 우리 어르신들의 돈만 줄어드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지 그 이유로 먼저 짚어볼 거고요. 둘째, 드디어 첫 번째 비밀이죠. 원금은 지키면서 매달 월급처럼 이자를 받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셋째, 우리 65세 이상 어르신들만 누릴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세금 혜택, 아는 사람만 받아가는 그 두 번째 비밀을 파헤쳐 보고요. 넷째, 혹시 모를 상황에도 내 돈을 100% 안전하게 지키는 마지막 비밀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은행에 가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제가 족집게 과외처럼 콕콕 집어드릴 거예요. 복잡하고 어려운 금융 용어는 하나도 없으니까요. 빌꿀 걱정 마시고 그냥 옛날 이야기 듣는다 생각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박영자 어머님처럼 성실하게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께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자꾸만 생기는 걸까요? 이건요, 절대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뭔가를 잘못하셨거나 정보를 몰랐다고 자책하실 일이 아닙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빨리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저만치 앞서서 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궁금한 게 있으면 집 앞에 있는 은행에 슬슬 마실 가듯이 걸어가서 얼굴 익숙한 창구 직원한테 어이, 김대리, 나 예금 좀 하려고 하는데 뭐 좋은 거 없어? 하고 물어보면 다 알아서 해결해줬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동네마다 있던 은행 지점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고 그 자리에 낯선 가게들이 들어서고 있어요. 모든 걸 다 그 조그맣고 복잡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요, 통계를 보니까 2013년부터 2019년 불과 6년 사이에만 전국의 은행 지점이 무려 12.7%나 사라졌다고 합니다. 10개 중에 1개가 넘게 없어진 거예요. 나에게 익숙했던 내 이야기를 들어주던 그 창구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이 자료를 한번 봐주세요. 정말 놀라운 숫자입니다. 전체 연령대를 보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그러니까 2명 중 1명은 예금 상품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가입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100명 중에 고작 7명만이 온라인을 이용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이겁니다. 은행들은요, 인건비가 안 되는 온라인 상품에 더 높은 금리나 좋은 혜택들을 전부 몰아주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 어르신들은 그 혜택에서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다는 현실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정보의 격차, 디지털 격차가 결국 우리 어르신들의 통장 잔고 격차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주세요. 은행 직원들은 우리가 먼저 물어보기 전에는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바로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이자를 받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 하나만 제대로 알고 계시면 더 이상 아깝고 소중한 원금을 깨서 생활비로 쓰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 평생의 재산, 내 퇴직금이 더 이상 줄어들지 않는 마법이 바로 지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 비밀의 이름은 바로 월지급식 예금입니다. 이름이 조금 어려워 보이나요? 월마다 지급해준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보통 우리가 하는 예금은 1년이나 2년, 약속한 기간이 꽉 차야만 이자를 한꺼번에 목돈으로 주잖아요. 그런데 이 월지급식 예금은요, 그 이자를 12달 또는 24달로 잘게 쪼개서 매달 내 통장에 월급처럼 넣어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년 이자가 120만 원이면 한 번에 120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매달 10만 원씩 꼬박꼬박 통장에 꽂아주는 거죠. 마치 내 예금 통장이 직장에 다니면서 월급을 벌어오는 것처럼요. 또는 효자 아들이 매달 보내주는 용돈처럼 내 통장에서 매달 이자 용돈이 나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원금은 그대로 있으면서 말이죠. 두 방식의 차이가 한눈에 딱 보이시죠? 왼쪽처럼 만기 때 이자를 한 번에 받는 방식은 중간에 갑자기 돈이 필요해지면, 예를 들어 갑자기 자녀가 북전이 필요하다고 하거나 내가 아파서 병원비가 많이 나오면 결국 눈물을 머금고 원금을 깨야 합니다. 하지만 오른쪽 월지급식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이자로 휴대폰 요금도 내고 시장 가서 장도 보고 경로당 친구분들과 점심 식사도 할 수 있습니다. 매달 얼마가 들어올지 정확히 아니까 계획적인 소비가 가능해지고, 무엇보다 내 원금은 안전하다, 내 돈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생각에 마음이 정말 편안해집니다. 이게 바로 돈 걱정 없는 노후의 시작이에요. 그럼 이 좋은 걸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너무나도 쉽습니다. 은행 창구에 가셔서 예금을 맡기실 때 다른 말 다 필요 없고 딱 이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이 예금 월지급식으로 해주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은행원은 고객이 먼저 이 말을 꺼내지 않으면 굳이 이 방법을 권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고요? 은행 입장에서는 고객의 이자를 만기까지 은행에 묶어둬야 자기들이 그 돈으로 또 다른 곳에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절대 쭈뼛거리거나 뿌하우이스 하지 마시고 우리가 먼저 당당하게 월지급식으로 해주세요 하고 요구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비밀 잘 기억하셨죠? 이제 두 번째 비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은요,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께만 드리는 아주 특별한 선물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받고 싶어도 못 받는 혜택이에요. 하지만 이 선물 역시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선물 주세요 하고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만 받을 수 있는, 아는 사람만 챙겨가는 그런 비밀스러운 혜택입니다. 바로 세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이자를 받으면요, 기쁘기도 하지만 사실 그 이자를 100% 다 받지는 못합니다. 나라에 세금을 내야 하거든요.
그게 바로 15.4%라는 이자 소득세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만약 이자가 100만 원이 나왔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 중에서 15만 4천 원이 세금으로 쏙 빠져나가고 실제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은 84만 6천 원 뿐이라는 뜻입니다. 15만 4천 원이면 우리 동네 시장 가서 장을 몇 번은 볼 수 있는 돈이고 손주들 좋아하는 치킨을 7마리는 사줄 수 있는 돈인데 그냥 눈 뜨고 코 베이는 것처럼 사라지는 거죠. 정말 너무 아깝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은 이 아까운 세금을 단 한 푼도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비과세 종합저축이라는 제도 덕분입니다. 이름이 또 조금 어렵죠? 비과세, 세금이 비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금이 없는 저축이라는 뜻이에요. 만 65세가 넘으셨다면 모든 은행, 증권사, 새마을금고, 신협, 저축은행을 다 합쳐서 총 5천만 원까지의 예금에 대해서는 이자 소득세 15.4%를 완전히 면제해 줍니다. 그냥 깎아주는 게 아니라 아예 0원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혜택이죠. 이 차이가 실제로 얼마나 큰지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4천만 원을 연 3.5%짜리 예금에 넣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세금 15.4%를 떼고 약 119만 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께서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면 세금을 한 푼도 안 떼고 이자 140만 원을 그대로 다 받으시는 거예요. 1년에 무려 21만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21만 원! 이 돈이면 1년치 고혈압 약값은 충분히 내고도 남고요. 자녀분들 생일에 좋은 식당 가서 푸짐하게 식사 한 끼 대접할 수 있는 아주 큰 돈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21만 원을 버는 셈이에요. 이것 또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우리가 직접 말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을 딱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 나이가 올해 65세가 넘었는데 이 통장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해주세요. 라고요. 은행 직원이 우리 나이를 보고 신분증을 확인해도 비과세 해드릴까요? 하고 먼저 물어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우리가 누려야 할 소중하고 당연한 권리이니까요. 절대 잊지 마시고 꼭 당당하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비밀입니다. 어렵게 모은 내 돈을 가장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요즘 경기가 어렵다, 어디가 위험하다 이런 말들이 많아서 불안하시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아주 중요한 말이 있잖아요. 혹시 모를 아주 만약의 상황, 은행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상황에서도 내 소중한 자산을 100% 단 1원도 손해보지 않고 지킬 수 있는 지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까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주세요. 요즘 뉴스나 신문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올린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지금 국회에서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2배 올리는 법안이 아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주 반가운 소식이죠. 하지만 어머님, 아버님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아주 법이 통과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2024년 현재 법적으로 나라에서 보호해주는 돈은 은행 한 곳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5천만 원까지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1억 원이 아니라 5천만 원입니다. 즉, 내가 돈을 맡긴 은행이 혹시라도 망해서 문을 닫는 일이 생겨도 5천만 원까지는 나라에서 무조건 책임지고 돌려준다는 아주 든든한 약속입니다. 그럼 이 5천만 원 보호제도를 어떻게 가장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세 가지 주머니 전략을 쓰는 겁니다. 우리 옷에 주머니가 여러 개인 것처럼 내 돈도 목적에 따라 여러 주머니에 나눠 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생활비 주머니입니다. 오늘 배운 월지급식 예금에 넣어둬서 매달 나오는 이자로 관리비도 내고 약값도 내고 친구도 만나는 그런 돈이죠. 두 번째는 비상금 주머니입니다. 갑자기 자녀가 아프거나 집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바로 꺼내 쓸 수 있도록 아무 때나 넣고 뺄 수 있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넣어두는 돈입니다. 세 번째는 장기 저축 주머니예요. 이건 2년, 3년 동안은 쓸 일이 없는 큰 돈을 금리가 조금이라도 더 높은 장기 예금에 묶어둬서 돈이 돈을 벌게 만드는 주머니입니다. 이렇게 돈의 쓰임새에 따라 나눠두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무엇일까요? 바로 한은행에 넣어두는 돈이 현재 보호한도인 5천만 원을 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억 원이 아니라 5천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8천만 원이라는 목돈이 있다면 이걸 한은행에 전부 넣어두지 마시고 A은행에 5천만 원, B은행에 3천만 원 이런 식으로 나누어 두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마음 편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A은행도 5천만 원 한도 내에 있고 B은행도 5천만 원 한도 내에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두 은행에 무슨 일이 생겨도 내 돈 8천만 원 전액이 100% 안전하게 보호받는 셈이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죠. 자, 오늘 정말 중요한 3가지 비밀을 모두 배웠습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원금은 지키면서 이자를 월급처럼 받는 월지급식. 둘째, 남들은 다 내는 15.4%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비과세 종합저축. 셋째, 내 돈을 100% 안전하게 시키는 5천만 원씩 나눠서 예치하기. 하지만 아무리 좋은 방법을 머리로 알아도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실천입니다. 이제 은행에 가서 무엇을 어떻게 딱 부러지게 물어봐야 할지 제가 마지막으로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이 3가지 질문만 종이에 크게 적어서 은행에 가져가세요. 첫째, 예금 통장을 만들 때 꼭 물어보세요. 이 예금 월 지급식으로 가능한가요? 둘째, 신분증을 보여주시면서 확인하세요. 제가 65세 넘었는데 비과세 종합저축 적용되는 거 맞죠? 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은행 광고지에 보면 무슨 조건 만족하면 금리 더 주고 복잡한 게 많잖아요? 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런 복잡한 우대금리 다 빼고 제가 만기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해도 통장에 실제로 받게 될 진짜 금리가 정확히 몇 %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꼭 들으셔야 나중에 뒤통수 맞을 일이 없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은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의 노후를 바꿀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지혜입니다. 더 이상 통장 잔고 줄어들까봐 걱정에 밤잠 설치는 그런 노후가 아니라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이자로 친구들과 맛있는 식사도 맘 편히 하시고 사랑하는 손주들 오면 용돈도 넉넉히 쥐어주시는 그런 평안하고 당당한 노후, 여러분도 충분히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이번 주 달력을 한번 펴보시고 은행에 갈 날짜를 동그라미 쳐보는 건 어떨까요? 은행에 가셔서 오늘 배운 이 3가지 질문 중에 무엇을 가장 먼저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가 불안했던 노후를 든든한 노후로 바꾸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